주산전화 공포 속에서 바닥권이 만들어지네요.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바닥이라는 것 정말 어떤 오묘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닥선을 잘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서 올려주는 모습, 그러면서 바닥선에도 올려주는. 그래서 뭐 지수가 반전해 주니까 뭐 카카오뱅크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보면 굉장한 어떤 기업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자, 인터넷 전문 기업의 어떤 가치는 어디 달나라간 게 아니다. 보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2천억 원을 넘는 최대의 어떤 이익을 거뒀다. 이런 점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04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라고 공시하고 있고요. 2020년 비교해서 1년 새 79.7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연간 영업이익이 1조 649억 원, 영업이익이 2,569억 원으로 32.4, 109.6으로 증가한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여신 성장에 따른 이자 이익 확대와 플랫폼 수수료, 비즈니스 성장이 수익성 강화를 기여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플랫폼 수익으로 932억 원, 수수료 수익으로 1,686억 원을 벌었고요. 전년보다 86.8, 그 다음에 13%, 그래서 많은 것으로 전체 영업이익, 영업수익 가운데 비이자 부분의 수익 부분이 25% 유지된다는 그런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특히 플랫폼 부분에서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와 제2 금융권 연계 대출 취급 실적이 2020년 말 누적 대비 각 73%, 100%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체크카드 결제 규모와 외환 송금 건수가 전년 대비 23%, 그 다음에 9% 이렇게 증가했다는. 그래서 수신잔액이 2020년 말 대비 6조 4,869억 원으로 늘어난 30조 261억 원이며, 이중 저원가성 예금이 58.3을 차지한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장액이 25조 8,614억 원으로 작년 한 해 5조 5,481억 원으로 늘었고요. 카카오뱅크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중저 신용자 고객 대상 대출이 여신 성장을 견인했다고 말해주면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이 청년 전월세 대출이 늘어나면서 4조 6,587억 원을 증가한 이런 점이 되겠고, 지난해 취급된 중저신용 고객 대출 잔액이 2조 4,643억 원으로 집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1,799만 명으로 연간 255만 명이 증가됐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20대 30대 고객의 모바일 활동 확대와 10대와 40대의 고객 증가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 증가, 그래서 2021년 카카오뱅크의 성장을 견인한 이런 점. 그래서 앞으로도 겁나게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앞으로도 잘 나갈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좀 과도한 어떤 우려감으로 같이 떨어지는 게 이게 좀 또 땅한 거죠. 그래서 휴먼 예금 보험 찾기 서비스, 증권 계좌 개설 서비스, 모임 통장 등 40대 이상의 고객을 견인하면 신규 고객 60%가 40대 이상의 고객으로 확인된 이런 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대상 금융 서비스 미니는 10대 고객 증가를 이끌었던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월 1회 이상 접속하는 월 1,311만 명에서 작년 1,523만 명으로 늘어난 이런 점이 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0.2, 그래서 순이자의 마진이 1.98,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 35.65%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1분기 중 카카오뱅크만의 모바일 완결성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올해 오픈뱅킹과 모임통장 관련 서비스와 개인사업자 관련된 금융상품의 확대 계획에 있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 확장과 플랫폼 서비스의 어떤 확대를 통해서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재차 터닝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이제 또 나와줄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보면 일봉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39,550원의 바닥선이 되겠죠. 보면 그러면서 좀 과도한 하락선은 이 스매스에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어떤 박앤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거래일째의 어떤 그 순매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잘 나와주고 있고 기타 법인에서도 잡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과도하게 형들아 월봉에 대한 부분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한 이런 상황에서 자 39,550원에 대한 저가에서 다시 올려주다가 여기서는 강하게 좀 들이 올려줄 때가 됐죠. 보면 그렇게 해서 형들아 이 주가라는 게 핸들로는 다 이게 막 요동치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반영된다. 그런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정말 어떤 바닥선에서 이제는 좀 우리가 정말 어떤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또 와야 되겠으며, 자 센스클라만형이 얘기했던 자 틀린 예측을 소신으로 삼는 투자는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원인이 된다. 이런 점 뭘까요 형들아? 섣부른 예측은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 기업을 봐야 됩니다. 뭐 기업을 본다는 건 미래의 이익에 대한 어떤 확률이 높냐, 그래서 돈 잘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냐, 카카오는 굉장히 이익에 대한 부분에 어떤 확률이 높은 그런 어떤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고, 자 보면요 이런 어떤 부분을 한번 볼까요? 조지 소로스 형이 얘기했던 만약 투자가 재미있는 것이라면 만약 당신이 투자하는 것이 재밌다면 당신은 아마 돈을 전혀 벌지 못할 것이다. 제가 그런 거예요. 좋은 투자는 지루한다 형들아. 좋은 투자는 어떻게 보면 지루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죠. 보면 왜 주가가 한 번에 다 가지 않습니다. 보면 다 한 번에 가면 좋은데 항상 괴로운 시간들, 걱정의 시간들, 주식시장에 있으면 항상 걱정 없는 날이 없었어. 어떻게 보면 형들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2004년부터 주식쟁이였는데 지금까지 걱정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주식에는 항상 걱정이 많았고 또 강도에 있어도 더 많을 때도 많았고 항상 있긴 있었습니다.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또한 또 많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의 하락선에서 39,550원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양선으로 올려주는 이런 부분의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주봉에 대한 부분 39,550원의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누르는 상황에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일봉에 대한 부분 침체권에서 바닥선의 하락선에서 다시 양선을 올려주다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역전의 어떤 시간들이 다시금 나온다.
나온다.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쭉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여고습니다